자, 안녕하십니까, 강주적입니다. 자, 오늘 시장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국내 시장은 조정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유튜브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오를 만한 환경 자체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해 드렸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코스피 시장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미국 시장은 오르고 우리 시장은 거기에 같이 오르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들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조정받는 것은 굉장히 사실 좀 위험하긴 합니다.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은 전체적인 추세의 움직임 자체가 좀 하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최소한 듣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꺼서 보여드릴게요.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자리는 항상 이제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죠. 내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시장 지수 중심은 일단 2965포인트 정도로 일단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965포인트가 일단 중요하고요. 2965포인트가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 2900까지는 열어두고 갑니다. 열어두고 가는데, 그러면은 2900에서 반등을 할 걸로 예상이 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밀릴 때 사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금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과 반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일단 2900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나는 거냐 하면, 지금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위에서 일단은 박스권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채우고, 요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최근 테이퍼링 얘기가 됐든 무슨 얘기가 됐든지 간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음봉 자체가 한번 나와주는 모습이 보이면 최근에 보여지는 형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반등을 기대하고 종목을 매수를 하기보다는 여전히 이전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시장을 째려보는 과정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금 무서운 얘기를 먼저 좀 해드렸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뭘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냐 하면, 어제 시장에서도 일단 말씀을 한번 해드린 것처럼 예전에 우리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했던 그 시기의 주가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박스로 움직여 준 만큼 이번 시장에서도 박스 정도의 흐름으로 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박스로 가는지 안 가는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내일 시장이 반등을 하면 종목을 한번 해볼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쪽 지수권 한 3047포인트 정도로 보입니다. 3047포인트를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야지만 시장에 대해서 공략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계속 좀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래소 시장은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에 비해서 조금 영향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일단 있겠죠.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크게 움직임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추세를 그어보면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에 지금 부딪혀서 밑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받았던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선 근처에서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중요 지수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985포인트 정도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985포인트가 이탈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시장에서 좀 도망을 가야 된다, 현금 비중을 조금은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은 우리 시장은 첫 번째 지지 라인은 1000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00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 일단 985포인트 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85포인트가 깨지면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드디어 이제 미국의 FMC가 일단은 있죠. 이번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쪽 시간으로 말고 우리 시간으로 보면 4일하고 5일 사이에 일단 FMC 부분에 대한 얘기 일단 나올 겁니다. 테이퍼링은 일단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금리 인상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더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시장은 무조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리면 이전에 그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가 바로 2015년, 2016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한 차례씩 했고요. 2015년 12월 달, 2016년 12월 달 정도 했었고 2017년도에 금리 인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2017년도 금리 인상할 때는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시장이 밀리는 것이 아니다. 금리 인상을 할 때는 한 가지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은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이자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순이익 자체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의 기업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뻗을 수가 있으니까 금리 인상 부분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단기적인 충격 자체가 아니면은 선진국의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으로 흘러가는 돈의 흐름 자체가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이제 시장 안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을 일단은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일단 나타났어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은 뭐 지금 뭐 테슬라의 악재 뭐 여러 부분에 대한 부분의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시장 자체가 일단 되는 시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차전지 부분이 요번에도 뭐 화재 얘기가 일단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뭐 ESS라든지 하는 부분이 발전소를 대체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은 가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디오라는 종목이 좀 반등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디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관련된 회사고 최대 주주가 일단 이 회사를 매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 주주가 이 종목을 매각한다고 이 종목이 망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령화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 안에서 충분히 관심을 둘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추세를 넘어서는지에 대한 여부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일단 보이면은 종목을 한번 관심권 안에 넣어 두시고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심택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제가 봤을 땐 크게 뭐 의미는 크게는 없어 보이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온 컴포텍 같은 경우에도 수급상으로는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겠죠.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종목들을 하실 때는 치고 빠지고가 기본입니다. 종목을 사고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몰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에 안정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할 때는 그렇게 매매하는 게 일단은 가능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치고 빠지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온 컴포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일단은 8,100원 위에서 안정세를 취하면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일단 공부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공략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방송 중에서 말씀을 해드렸던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돼서 일단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백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들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백신
백신 외에도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가격권 기준 25만 2,500원 정도가 됩니다. 25만 2,500원 가격권을 돌파를 하면 단기적으로 일단 기술적 반등 27만 5천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일단은 가능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타이밍에 지금 와 있죠. 내일 가격권 기준으로 35,850원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면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린이 분들은 시장 공략 자체를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서 종목들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하락으로 내려가는 시장에서는 종목을 그냥 사가지고 홀딩해서는 돈을 못 벌어요. 못 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지금 사고 팔고 부분이 일단 필요한 그러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하락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죠. 이렇게 보면 주가가 하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상방으로 일단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때 멈춰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상방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을 한번 보도록 하죠. 상방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이 나오면 요날입니다. 요날 일단은 상방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일반적으로 오르는 형태가 일단 나타나죠. 이럴 때는 이제 주린이 분들도 수익 나기가 쉬운데, 여기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수익 나기가 쉬운 구간이 아니에요. 수익 나기 쉬운 구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린이들이 시장에 대응을 해서 수익 나기가 좋은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시장 안에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